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구 안에서도 청파 3가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청파 3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청파 3가는 쑥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역세권인 곳이지요. 역에서 350m 반경 안에 드는 이 청파 3가. 청파는 1가, 2가, 3가, 원효로 1가 해서 쭉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전로를 따라 한강로에 위치한 입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나열한 곳 중에 유일하게 아직 개발이 잡혀 있지 않은 곳이 청파 3가였고요. 예, 이곳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다가 전화위복으로 모아타운으로 변모가 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모아타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곳을 오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을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역세권 모아타운으로 다시 전화위복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얼마나 더 입지적인 면이나 그리고 사업성이 더 나아졌는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여기에서는 좀 조용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근에 모두 주택들이기 때문에 제 손이 양쪽에 다 닿을 정도로 주택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에 계시는 주민들이 연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작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청파 3가예요. 청파 3가 하면은 역세권 재개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만, 이곳이 우리 6월 30일 날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조례가 또 면적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타당성 검토 신청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은 다른 또 개발로 준비를 하고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세권 재개발을 준비하다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게 되면서 이곳이 다시 다른 개발 방식을 또 취하게 됐는데요. 그런 소식들 좀 궁금하셨죠? 그동안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 곳들 중에 어떤 개발로 다시 변모를 할지. 지금 이런 곳들 보시면은 우리가 스튜디오 같습니다. 시대물 스튜디오. 제가 까만 교복이나 이런 옷이라도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제가 크지도 않은 키인데 머리가 닿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곳은 다시 모아타운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셨죠? 근데 모아타운의 노후도에서는 정말 아깝기는 합니다. 모아타운이 한 57%라고 한다고 하면 이곳은 지금 현재 노후도가 전체 한 78% 정도 됩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구역이 한 노후도가 72% 정도 되고요. 2구역이 85%, 그리고 3구역이 한 75%, 총 평균 한 78%가 되는 노후도입니다. 이미 모아타운의 노후도는 지나서 일반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70%를 넘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아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호를 받아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모아타운에서는 3개 구역이 3개 구역 이상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30% 동의를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이지요.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그래서 이곳은 그 이외에 더 이상의 동의를 받겠다라는 게 이번 설명회 때 발표였습니다. 이곳은 역세권 모아타운의 설명회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실은 모아타운의 설명회를 지난 토요일 날 가졌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이 선정이 아직 80개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한 20여 개만 더 선정이 되고 나면 100개를 채우게 되죠. 100곳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데요.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개발이 늦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개발이 늦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모두 반면교사 삼아서 개선을 해서 늦게 후발 주자들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앞으로의 재개발들, 특히 모아타운의 후발 주자들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것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모델링으로 삼는 곳이 번동이었고요. 번동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동이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 번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와 함께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번동이 그렇게 빠르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이 청파 3가에 접목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모아타운의 특징은 구역별로 추진위가 있고 따로따로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합으로 해서 추진을 해가고 동의도 받고 개발 방식을 전체적으로 통합했다. 라는 부분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파 3가도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모두 다 통합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서 어느 구역은 이미 되고 어느 구역은 아직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간차와 시간 낭비를 줄이겠다라는 큰 특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통합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성입니다. 지금 번동이랑 비교했을 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사업성을 가졌다라는 거. 잠깐 살펴볼까요? 번동은 조합원 수가 한 362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세대수가 한 124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파 3가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수, 조합원 세대수가 될 세대수가 32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세대수는 1421세대가 들어오니까 조합원 수는 더 적은데 세대수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사업성도 지금 가장 빠르게 가는 번동보다 더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개발 사업에서는 어떤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과 신의, 그리고 조합에 대한 또 추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많이 사업 방식에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와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와의 어떤 건설비 측정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은 신탁사들은 훨씬 더 거품을 뺀 또 건설비를 책정할 수 있는 협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탁사를 함께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폐단이 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용산구 안에는 많은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가장 핫한 곳이기도 하죠. 그 많은 개발 방식 중에,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는 곳은 딱 한 곳 있었죠. 원유로 4가 쪽 모아타운 선정되었고, 지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모아타운, 두 번째 모아타운이 되겠는데요. 이곳입니다. 청파 3가가 모아타운으로 해서 1, 2, 3구역 나눠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이미 동의를 30% 받아놓은 곳이 있지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5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받았을 때 확실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50% 받아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용산구 안에서 두 번째 모아타운이 탄생할 곳입니다. 자, 그러면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1400세대, 사업성 굉장히 좋거든요. 용산구 안에 두 번째 탄생하는 모아타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